예, 테슬라가 배터리데이에서 향후 배터리 가격을 56%까지 낮추는 내용을 담은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2030년까지 총 20테라의 배터리를 조달해 2천만 대 전기차를 생산하겠다는 건데요. 정말로 현실화가 된다면 엄청난 내용입니다. 권순우 기자와 함께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있었던 테슬라 배터리데이, 여기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이것부터 큰 그림에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예, 경쟁사들로 하여금 게임을 해볼 의지가 안 생길 정도로 좀 과감한 내용들이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예. 일단 배터리데이니까 배터리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그 배터리데이에서 머스크 CEO는 향후 배터리 가격을 56%를 18개월 안에 낮추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2022년까지 100기가와트, 2030년까지 20테라와트시의 배터리 생산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배터리의 가격은 1kW시당 약 130달러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 보통 그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그 가격이 같아지는 그 프라이스 페리티라고 하는 가격이 한 100달러 정도 됩니다. 예. 그런데 130달러에 56%를 낮추면 한 74달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기차는 물론이거니와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훨씬 높은 가격 경쟁력을 갖게 됩니다. 테슬라의 전기차의 그 평균 가격은 한 5만 6천 달러 정도 되는데요. 내연기관 자동차는 한 3만 5천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런데 테슬라가 오늘 밝힌 2023년 계획에는 대중적인 전기차를 2만 5천 달러, 우리나라 돈 3천만 원 이하의 전기차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30년 계획에 따르면은 20테라와트 시 중에 그 3테라와트 정도는 자체 생산을 하게 되고 17테라와트는 LG화학을 비롯한 협력사들로부터 조달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중에서 10테라와트 시는 한 자동차용으로 사용하게 되고 10테라와트 시는 에너지용으로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걸 활용하게 되면은 한 10테라와트 시 정도면 한 2천만 대 정도의 자동차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의 자동차 판매량은 연간 한 1억 대 정도로 추산을 할 수 있는데, 그 시장 점유율을 20% 이상을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현재 글로벌 1위 업체 같은 경우도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2배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하겠다는 거고, 전기차뿐 아니라 배터리 분야에서도, 에너지 분야에서도 압도적인 경쟁력을 좀 선보이겠다는 게 테슬라의 이번 배터리 데이의 어떤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예. 여기서 나온 계획들은 진짜 엄청나긴 한데 쉽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어떻게 배터리 가격을 지금보다 반값으로 내린다는 건지,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참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도 만들고 좀 고통스럽게도 만드는 계획들인데, 예. 일단 크게 네 부분 정도로 나눠집니다. 일단 배터리의 디자인, 그리고 배터리 공장, 전극, 그리고 배터리를 활용한 차체 통합 구조인데요. 우선 배터리 디자인을 보면은 지금 2170 배터리를 한 4680으로 확대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170, 4680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의 크기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원통형 배터리가 좀 작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걸 한 2배 정도로 두껍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배터리가 커지게 되면은 에너지 밀도가 한 50% 정도 개선이 되고, 용량은 5배, 출력은 6배가 향상된다는 게 테슬라 측의 설명입니다. 근데 사실 배터리 셀이 크게 되면은 여기에서 열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화재 위험이 같이 높아집니다. 예. 그리고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오랜 배터리 패키징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열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발표를 했고요. 그와 함께 탭리스 배터리라고, 배터리를 이렇게 만들게 되면 여기 탭이라고 불리는 이 탭, 그 양극과 음극을 연결하는 탭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부분이 없는 배터리에 대한 특허를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데, 이걸 탭리스를 하게 되면은 원통형 배터리를 돌돌돌 말아서 만들기 때문에 여기다 탭을 만드는 공정에서 좀 비효율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탭을 없앰으로써 공정 효율을 높이겠다는 거고, 또 탭에서 탭으로 이제 전자가 이동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루트를 단순화시킴으로써 열을 좀 덜 발생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통형 배터리가 좀 두꺼워지는 측면하고 탭리스하고 같이 연결이 되면서 이 두꺼운 원통형 배터리가 가지고 있는 열 관리의 한계를 탭리스로 또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또 공장의 어떤 공정 시설 같은 경우도 개선을 하기로 했는데요. 이번에 그 한동안 얘기가 많이 됐었던 건식 공정이라는 기술을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예. 지금 배터리를 만드는 공정은 습식 공정이라 그래가지고 슬러리라는 좀 액체 형태의 그걸 만들게 되는데, 이거를 좀 건조시키는 공정이 굉장히 길게 돼 있습니다. 근데 습식 공정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말리는 그 건조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공정이 굉장히 좀 단촐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에너지 소모가 10분의 1로 줄고 기존 라인보다 7배 정도 향상이 된다 그러는 겁니다.
지금 기가 팩토리가 하나 만들어지만 여기서 150기가를 생산할 수 있다면은 같은 공간 안에서 1테라바이트 규모의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이 테슬라의 설명입니다. 예, 물론 현실화 됐을 때 그 결과 수치를 확인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만은 지금 테슬라가 내놓은 이런 계획들이나 아이디어만 본다면 그냥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배터리 그러면 내부의 변화는 뭐 나온 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배터리 내부에 뭐 이렇게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긴 했었는데 예. 이번에 배터리 데이에서 그게 공개되진 않고 양극과 음극을 좀 개선하는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었습니다. 양극 같은 경우는 이제 니켈을 높이게 되면은 에너지 밀도를 좀 높일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이니켈 배터리를 만들겠다라는 게 좀 양극재를 좀 개선한다는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코발트 같은 경우는 콩고라는 나라에서 거의 독점적으로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 콩고라는 나라의 어떤 정황에 따라서 코발트 가격이 좀 위아래로 많이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코발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개발도상국이 약간 정치적으로 좀 불안한 나라다 보니까 아동노동이라든지 이런 인권 침해적인 측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코발트 프리 전 배터리를 양극재를 개선하기로 했고요.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그 배터리 데이를 앞두고서 안내문에서 나노와이어 때문에 한참 크게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 나노와이어 공법이 필요한 거는 이제 음극재를 현재 흑연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실리콘으로 바꾸게 되면은 에너지 밀도가 10배 이상 향상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실리콘으로 만들게 되면은 그 배터리 음극재가 평창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좀 안정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나노와이어 같은 경우는 이런 배터리 팽창 문제를 개선하는 공법으로 쓰이긴 하는데 이번 발표에서 나노와이어 공정 얘기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음극재에다가 실리콘을 적용하는 기술을 이제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이 팽창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기술 개선이 됐었다고 테슬라 쪽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배터리 양극재의 리튬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도 있는데 북미 쪽에 그 테슬라가 이미 배터리 리튬 광산을 이미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 생산되는 배터리의 어떤 리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조달을 할 수 있겠다는 내용을 발표를 했고요. 또 그 배터리를 사용하고 난 이후에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방안도 테슬라 내에서 내부적으로 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구조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배터리가 따로 있고 패키징이 있고 어떤 차체가 있다 그러면은 차체 전체에다가 그대로 배터리를 그러니까 차체의 일부로서 공정을 만드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배터리를 만들 때 들어가는 부품과 차체를 만드는 부품들이 통합이 되면서 부품 수가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전에도 뭐 얘기가 나오긴 했었는데 베를린 공장에서 쓰기로 했던 건데 차체를 조립을 여러 군데서 했던 조립을 그냥 프레스로 한 방에 팡 찍어가지고 이제 한 개의 부품으로 만드는 그런 공정들을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원가도 굉장히 줄어들게 되고 공정이 단순해지면서 공장의 효율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 테슬라가 배터리를 비롯해 배터리와 어떤 자동차 가격을 낮추는 그런 방안으로 오늘 배터리 데이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자동차 플랫폼 자체가 좀 바뀔 수도 있는 아이디어들이 이렇게 나왔고 완전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완전 자율주행차가? 여기 나오기로는 한 달 후에 내놓겠다고는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전에도 완전 자율주행차를 올해 안에 선보이겠다는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지금이 이제 9월 달이니까 이제 10월 달에 내놓게 되면은 완전 그 약속을 지키는 셈이 됩니다. 그러면서 완전 자율주행 솔루션을 다음 달쯤에는 발표를 할 거라고 얘기를 해서 굉장히 좀 충격적인 내용이었는데요. 예. 사실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차의 아키텍처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딥러닝 인공지능 솔루션을 업데이트하는 것만으로도 완전 자율주행차를 도입을 할 수 있긴 합니다. 그리고 현재 규제가 많기 때문에 자율주행차가 완전하게 도입이 되더라도 이거를 사람들이 실도로에서 완전 자율주행, 뭐 잠을 잔다거나 뭐 얼마 전에 뭐 사고도 한 번 있었잖아요. 거기서 네. 뭐 음주를 했던 그런 사고도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자동차 안에서 완전히 운전자가 운전으로부터 자유로운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는 현재로서는 도입은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그 자율주행 솔루션에 대해서는 다음 달에 선보이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이번에 배터리 데이가 테슬라의 주주총회 다음에 이루어졌었는데 여기서 회사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올해 자동차 판매 규모가 지난해보다 한 30에서 40% 정도 늘어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대충 한 50만 대 정도를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올해는 어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그리고 어떤 캘리포니아 지역에 굉장히 큰 산불이 좀 있었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꽤 열심히 좀 대응을 하다 보니까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정말 너무나 엄청난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약간 묻힌 내용이긴 한데 그 테슬라의 어떤 모델 S의 플래그십 세단 그 모델 S 플레이드가 의 스펙을 공개를 했는데 제로 100이라고 불리는 0초에서 시속 100km까지 가는 시간이 고작 그 2초밖에 안 걸리고 네. 400m까지 가는데 9초 이내로 가는 그런 스펙을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차 기준으로 보면은 배터리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차를 다 포함하더라도 가장 뛰어난 수준입니다. 예. 안에 타고 있는 운전자가 감당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스펙과 함께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왔는데요. 다만 배터리 데이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았던 만큼 그리고 그 전에 관전 포인트가 좀 어떤 전고체 배터리랄지 아니면 자체 생산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던 만큼 이후에 시장에서는 좀 실망을 하는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시장이 실망을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 주가는 5%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네. 뭐 기대했던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나노와이어 같이 배터리 자체를 완벽하게 혁신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이 약간은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런 배터리가 상용화되기는 아직은 좀 시일이 걸린다는 의견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아까 일론 머스크의 어떤 발표에서 나타났던 것처럼 그 배터리가 지금 당장 내일부터 아니면 지금까지 개발해서 당장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배터리가 나온 건 아닙니다. 18개월 후의 원가에 대한 얘기고 2030년의 배터리였던 그런 얘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실망감이 조금 반영되지 않았나 아니면은 그 기존의 어떤 배터리 데이를 앞두고 굉장히 좀 선반영된 주가가 이제 발표 이후에 좀 어떤 뉴스의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조정을 받은 거 아니냐라는 좀 분석들도 나옵니다. 근데 사실 그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정말 하늘 아래 뚝 떨어진 그런 어마어마한 기술이 나오진 않았는데 앞서 설명드렸던 어떤 배터리 공정 기술이라든지 여기엔 풋프린팅 어떤 그 로드맵이라든지 이런 것들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기술은 아니지만 실제 이거를 양산 체계, 그러니까 실험실 단계가 아니라 양산 체계에 도입한 경우는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술들을 접목을 해서 실제로 양산을 하는 거겠다고 선보이겠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좀 충격적인 발표였습니다. 그리고 장 초반에 어떤 상승 추세를 보였던 LG화학의 주가는 한 3% 정도의 급락을 했는데요. 어제 머스크 CEO가 자기네들의 어떤 배터리를 LG화학 등에서 더 많이 공급받을 거다라고 하니까 LG화학의 배터리 매출이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으로 어저께는 좀 올랐었습니다. 근데 오늘 하락한 거는 장 전체적으로 좀 떨어진다는 측면이 좀 있었던 게 있는 것 같고 계획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테슬라가 보여준 어떤 배터리 기술들은 지금에 나와 있는 배터리의 원가를 절반 이하로 낮추는 겁니다. 그럼 이거에 맞는 배터리를 만들도록 유도를 하겠다는 측면이 있고 결국은 배터리 협력업체들로 하여금 원가의 절반 이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레시피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만들으라는 굉장히 원가 압박을 좀 강하게 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설사 매출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이게 될까? 이게 협력업체들한테는 굉장히 좀 배터리를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기회긴 한데 이게 정말 배터리 회사들한테 어떤 장기적인 측면에서 유익할지에 대해서는 좀 회의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또 자동차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그 판매량에 대한 계획이 너무 좀 강하고 내연기관보다 가격대가 훨씬 더 낮기 때문에 자동차 업체에서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실제화가 될 경우 이게 머스크 CEO가 그동안 정말 좀 약간 좀 과장되게 얘기하고 시점을 좀 당겨서 얘기하는 경향은 있지만 실제로 이거를 만들어내는 경향들을 좀 보여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실화될 경우에 대한 공포를 좀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반면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없는 기술이 아니고 실험실단에서는 어느 정도 좀 이루어지던 기술인데 실제로 양산을 했을 때 배터리 같은 경우는 수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00개의 배터리를 만들었을 때 여기에 품질이 문제가 없는 배터리가 몇 개나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이게 아무리 테슬라라고 하더라도 이런 수율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정해진 기일을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약간 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좀 업계에선 돌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권순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